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나온 대선 여론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윤석열 후보 44.7%, 이재명 후보 35.6%, 9.1%포인트 차로 오차 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심상정 후보 3.9%, 안철수 후보 소폭 하락해서 9.8%, 김동연 후보 0.3%입니다. 이어서 당선 가능성을 살펴봤는데요. 이재명 42.4, 윤석열 48.4,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1.2, 안철수 3.9, 김동연 0.3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조사를 의뢰했고요. 어제와 그제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난주 후반부터 이재명 후보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지켜봤었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주춤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민심은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이 겸허히 수용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보면 굉장히 여론조사에 좀 변동이 컸습니다. 컸고,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지지율이 빠지던 추세에서 좀 회복이 됐는데,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는 상당히 좀 앞선 걸로 나와서, 저희 입장에서도, 진짜 이게 민심을 지금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차피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네. 더 이상 상승이 좀 어렵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시는데 그만큼 또 이거를 뒤집어 보면 좀 안정적으로 확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부동층이랄지 기존의 좀 지지층들을 더 결집하면 저는 충분히 여론은 역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쪽에서 마치 이제 장모나 배우자 리스크가 다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는 건 조금 저는 약간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어제 이제 장모 항소심 판결이 있긴 했지만 아직도 통장 잔고 증명 위조랄지 몇 가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해서도 어제 교육부에서도 허위 학력에 대한 감사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어떤 기자와의 통화 녹음과 관련해서 마침 한 방이 없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약간 착시 현상이 있을 뿐이지 아직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것들은 남아 있고요. 지금 어쨌든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 끊임없이 어떤 정치를 비롯한 우리 민생의 혁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보도 계속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어제 당대표도 다음 총선 불출마라는 어려운 또 결정을 했고요. 오늘 후보도 정치 혁신을 부르짖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뭔가 악재를 털었다, 약간 반사의 이익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민주당은 어떤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 끊임없이 혁신과 쇄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이제 추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 당내에서는 지난주 말부터 이재명 후보가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왔거든요. 당내부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선거라는 거는 조그만의 자만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마지막까지 긴장을 하죠. 특히 이제 뭔가 우리가 좀 잘 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조차도 그건 아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어떤 내부를 이렇게 항상 긴장을 유지하고 단속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선거에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물론 지지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나왔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양쪽 후보들의 어떤 주변 문제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공방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TV 토론이 본격화되고 정책 대결이 되면 정말 어떤 후보가 제대로 된 후보인지에 대한 검증이 들어가면 충분히 이런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게 지금부터 열흘 전이고요. 지금도 이제 추가로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만 살펴본다면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복귀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선 직후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뭐 한 45%대 그 전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뭐 본인이 여러 말실수 같은 이제 그런 악재 그리고 이제 부인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후보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대응을 좀 잘 못한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지지율이 쭉 빠졌죠. 그래서 일부는 뭐 안철수 후보 쪽으로 조금 이동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부동층 또는 이제 중도층이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새로운 그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한 의혹이 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 본인도 최근에는 굉장히 말조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절제된 그런 그 발언만 좀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면서 지금 다시 다 복귀를 한 일단은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뭐 이번 우리 대선 과정 좀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여론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차례 계속 좀 출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 달 뒤를 좀 예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의 지지율이 한 달 뒤에까지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변동수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본부장 리스크, 그러니까 본인, 부인, 장모 그 세 가지 리스크가 이제 많이 해소된 것으로 이렇게 좀 언론 보도도 좀 나오고 있던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본부 리스크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 리스크, 조금 전에 TV 토론 말씀하셨는데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토론 과정에서 말실수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부인 관련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뭐 열혈 지지층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고 하니까 거기 용기를 입어서 뭐 본격적으로 뭔가 행보를 또 준비하는 것 같은데 김건희 씨는 제가 보건대는 이제까지 해왔던 그 기조로 가는 게 차라리 바람직하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뭐 행보에 나서고 하면 또 어떤 말실수나 또 어떤 행동이 또 논란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본부 이슈, 리스크는 여전히 지금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론 추이는 계속 또 좀 변동 수가 지금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론의 변동성이 크다. 그걸 다음 세부 지표에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세대별과 지역별 지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령별로 지지율을 저희가 분석이 된 걸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2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30대는 접전, 40대는 이재명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고 또 50대는 역시 접전, 60세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역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별로 저희가 좀 살펴볼까요? 대선 가상 대결 서울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48.1% 지지율, 인천 경기에서 윤석열 후보의 우세가 눈에 띕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만 지지율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20%를 넘는 지지율을 거둔 것도 눈에 들어오는 대목입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경기 지역 순회도 계속해서 했고 2030 정책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표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지층들이 움직일 만한 그런 지금 화두를 못 던지고 있는 거죠. 또는 화두를 던졌는데 잘못 던졌거나 저는 잘못 던진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수도권 이제 표심 의식해가지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하고 확실하게 차별화를 하겠다라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은 차별화인데 실제 공약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차별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였습니다. 예, 20몇 차례나 계속 이제 뭐 부동산 정책 내놨지만 그 핵심을 추려보면 결국은 이제 공급 확대로 어떻게 좀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 이런 거였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자, 그런 상태에서 좀 이재명 후보가 내놓고 있는 부동산 공약, 특히 이번에 경기도 또 방문한 과정에서 뭐 300만 원 이상 또 이제 공급 확대 이런 것도 공약을 했는데 그것도 보면 결국 공급 확대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 확대인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럼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정책 기조가 하나도 안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이 지금 이제 공약하고 있는 내용이 기본소득이에요. 예. 뭐 장년층 비롯해서 뭐 청년층 또 농민. 예, 예술인까지 해서 예, 뭐 다 지금 이제 기본소득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그럼 이거 하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소득주도 성장론하고 과연 뭐가 차이가 있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뭐 혁신성장 관련한 내용도 좀 많이 포함시키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내용도 많이 포함시키고 했는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이런 그 쪽으로 더 방점이 찍히니까 유권자들이 다시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죠. 과연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문재인 정부의 누적된 실정에 좀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좀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 정권 교체론 쪽으로 힘을 막 싣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국면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뭐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차별적이지가 않다. 자, 이 점이 제가 보건대는 그 특히 수도권 민심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의 공약이 이재명의 공약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즌2 같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의 민심을 얻지 않고 대선에서 승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텃밭에서 특히 수도권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전통적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처럼 견고한 부분이 좀 없습니다. 이 부분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제 선거를 약간 더 좌지우지할 거라고 보는 게 이제 20대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수도권은 어느 한쪽 그 정당이나 후보에 기울기보다는 항상 이제 균형을 좀 잡아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도층적인 입장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20대와 그다음에 유권자가 많은 이제 수도권이 아마 가장 그 중요한 어떤 그 선거에서의 어떤 핵심 그런 지역인 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정권 그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 여론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그 흐름이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지금 그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이렇게 대결을 보면 저희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가로서 정치가로서 많은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항상 공부 잘하던 학생이 조금 못하면 굉장히 못해 보이고요. 이제 윤석열 후보는 워낙 그 정치 신인이고 사실 이쪽에서 어떤 그 성과라 그럴까요?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뭘 하면 생각보다는 좀 잘한다. 이제 이런 긍정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같이 놓고 좀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은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 혁신, 쇄신, 변화를 얘기한 것이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을 차별화하고 잘한 거는 계승한다. 이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결국은 20대랄지 수도권이랄지 전반적으로 뭔가 그 개혁 성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정치가 좀 달라지고 민주당의 정책들이 앞으로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 어떤 그 양당 후보의 정책 비교에 있어서 좀 이런 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본격적으로 정책 대결이 들어가면 민주당이 정말 집권 했을 때 훨씬 앞으로 대한민국이 잘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차별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